안녕하세요. JSP 웹 프로그래밍 기본 신영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6강이죠. 네, 6강 JSP 페이지 디렉티브 2번 수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랑 페이지 디렉티브 1번까지 수업을 했었고 기억하시겠죠? 자, 랭귀지 컨텐츠 타입 임포트 세션 버퍼 오토 플러시까지 여러분들한테 모두 설명을 드렸어요. 맞죠? 페이지 인코딩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저기 뭐 인포야 뭐 그냥 간단하게 JSP 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남들이 이 JSP 페이지는 무슨 페이지냐라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파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포까지 이제 얘기를 드렸고, 이제 에러 페이지와 is 에러 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끝날 겁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뭐라죠, 실습을 할 그런 이유는 없었고요. 세션은 별도로 제가 세션 시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션은 별도로 수업을 할 거고, 오늘은 에러 페이지와 is 에러 페이지까지만 살펴보고 여러분들하고 페이지 디렉티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is 에러 페이지와 에러 페이지는 무슨 뜻이냐? 자, 먼저 자, JSP 페이지를 실행하는 도중 에러가 발생했을 때 보여줄 페이지를 지정할 때 바로 에러 페이지라는 기능을 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자, 어차피 이클립스를 또 열어야 되니까 이클립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에러 페이지라고 쓴단 말이에요. 뭐예요? 타이핑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클립스의 기본 중에서도 글씨를 하나, 에러 페이지이기 때문에 영문 2를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동으로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이자로 시작하는, 즉 페이지 지시어에서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 A가 이제 속성이 이제 영어로 어트리뷰트니까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뜨면 여기 에러 페이지를 클릭만 해주면 자동으로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이 써지고, 여기다가 기술해야 될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이 JSP에서 에러가 난다면 if죠. 에러가 난다면 해당하는 이 파일이 실행되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에러가 났을 경우 실행해야 할 JSP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JSP에서 에러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크립트 릿,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스크립트 릿을 써갖고 자바 코드를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스크립트 릿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바 코드를 써서 에러를 일부러 한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혹 여러분들 웹페이지 쓰다 보면은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아요? 뭐 이 페이지는 에러 페이지입니다. 뭐 그리고 이전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뭐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요것도 좀 하나 알아줘야 돼요. is 에러 페이지. 이건 무슨 뜻이냐? 현재 페이지가 에러가 발생될 때 이 위에 적용한 에러 페이지가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를 지정해 주는 게 바로 is 에러 페이지입니다. 디폴트는 false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가 에러 페이지를, 잘 보세요. error.jsp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 진짜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를 냈어요. 그럼 이거 실행 안 됩니다. 왜냐? is 에러 페이지. 아까 나왔잖아요. 현재 페이지가 에러를 발생할 때 보여주는 페이지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이때 true라고 해놔야 에러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고, false라고 하면 에러 페이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디폴트가 false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에러 페이지를 써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is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게 되면 자동 완성 기능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is 에러 페이지를 뭘로 만들어라? true로 만들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T자만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rue라고 썼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이 페이지에서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나면 error.jsp가 실행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error.jsp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웹 컨텐츠에서
new JSP 파일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쓴 파일명과 똑같이 써야 됩니다. 자, error.jsp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rror.jsp를 만들어 놓고 이 error.jsp에는 이렇게 씁시다. 간단하게 원래는 여기다 이미지도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막 도형도 집어넣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연습용이니까 이 에러 페이지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 페이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진짜 에러를 한번 내볼까요? 다시 페이지 디렉티브.jsp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JSP죠. 자, 여기서 error.jsp 등록시켜놨고 여기서 에러 페이지가 에러가 나면 이 에러 페이지를 실행하시오 라고 true로 등록까지 시켜놨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한다면 이거 절대 에러가 안 나죠. 에러가 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이걸 갖다 스크립트 릿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안에 우리가 에러를 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nt 타입에 sum은 10 나누기 0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로그래밍에서는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이러면 arithmetic exception 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에러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자, 그럼 실행해 봐야 되겠죠? 자, 저장 버튼,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자, 실행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띵깡띵깡띵깡 하고 리스타트 서버에서 서버를 다시 딩딩딩딩딩딩딩딩딩 해갖고 서버를 돌리겠죠. 자, 그럼 서버가 완벽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따당 따당 땅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에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원래 여기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 화면에 보여지니? 라는 걸 썼어요. 원래 우리는 누구를 실행했어요? 에러 페이지 자체를 실행한 게 아니라 분명히 페이지 디렉티브.jsp를 실행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에러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안 썼어요. 얘를 컨트롤 C를 눌러서 일단 저장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면은 잘 들으세요. 이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에러 페이지 작성 안 했으니까 당연히 에러 페이지가 안 나오고 나 화면에 보여지니 이게 나오지 않을까요? 결과 볼까요? 자, 새로 고침만 눌러도 됩니다. 자, 새로 고침 딸칵 하면 익셉션이 뜹니다. 원래는요. 이게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프로그램은 항상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화면에 보여지니라는 글씨가 이미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이게 버퍼에 저장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나기 때문에 에러 코드가 발생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실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빈번할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꼭 0으로 나눠서 에러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시켰는데 데이터가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거부터 뭐 변수 설정을 잘못한다거나 뭐 클라이언트로부터 값을 잘못 받아오고 굉장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업 시간에 에러 많이 날 거예요. 물론 일부러 냅니다. 일부러 내두고 여러분들한테 왜 냈을까요? 라고 질문도 합니다. 물론 여기 동강 수업이지만 그런 걸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러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요. 이거는 주석 처리하게 되면 이게 실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보여지겠죠? 당연하겠죠? 자, 한번 돌려봅니다. 그러면은 자, 저장을 안 눌렀죠. 저장을 누른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 화면에 보여지지가 나오긴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붙이면 에러 페이지 다시 붙이고 다시 에러를 내보내니까 여기서 에러를 내니까 당연히 에러 페이지를 가시오라고 해서 우리는 error.jsp에 에러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무에서는 이렇게 만들면서 또 못 해줘요. 여기다가 그렇죠. A 태그 같은 거 걸죠 보통. 네.
A 태그 이건 뭐 HTML 언어인 거 다들 아시죠? A 태그 걸어서 href 속성을 이용해서 어디로 가면 돼요? 그렇죠. 페이지 디렉티브.jsp로 이동하시오. 이전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만들어요. 물론 이렇게도 안 만들고 히스토로 -1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 패턴. 이거는 뭐 개발자 마음이니까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페이지 디렉티브를 실행하게 되면 이전 페이지로 하게 되면 이거 이전 페이지로 가봤자 계속 에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에러가 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페이지 JSP 페이지 디렉티브까지 모두 끝났고요. 다시 한번 단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 속성은 자바 언어를 쓸 거다. 즉 JSP 안에 자바 언어를 쓸 거다라는 뜻이고요. 컨텐츠 타입은 JSP가 생성할 문서의 타입. 봤죠? 텍스트 슬러시 HTML. 즉 이 JSP는 HTML 언어로 보여질 거다라는 내용. 임포트. 자바의 임포트 기능과 똑같다 그랬어요. 임포트는 여러 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션. 세션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세션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장바구니 개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죠. 즉 뭐라고요? 그렇죠. 페이지와 페이지 이동 간의 데이터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게 아이디 같은 경우 있잖아요. 메일 갔다가 카페 서버 갔다가 뭐 블로그 서버 가도 계속 아이디가 유지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세션을 이용하는 거다. 근데 세션은 별도의 수업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버퍼 기억나시죠? 버퍼 뭐였어요? 그렇죠. JSP 출력 내용을 한꺼번에 저장해서 사용자 측에다 넘겨야 되는데 버퍼의 원래 기본 키기는 8kb인데 버퍼에 가득 차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뭐다? 오토 플러시라는 속성이었다. 그래서 반드시 얘는 한 쌍으로 이루어지고 오토 플러시는 디폴트가 true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언하지 않아도 우리가 JSP에 단순히 hello world만 출력을 해도 큰 문제 없이 프로그래밍이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고요. 자, 인포는 뭐 그냥 JSP의 그 선언이라 그랬죠. 뭐 어떻게 이 페이지는 뭘 기술한 거다라는 단순한 설명. 자, 그다음에 에러 페이지는 뭐예요? 이 JSP 페이지에서 에러가 났을 경우 대처해야 할 JSP 파일명을 적어놨던 게 바로 이 에러 페이지였고요. 이제 에러 페이지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 페이지에서 에러가 나면은 에러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소스 코드가 바로 is 에러 페이지였습니다. 디폴트가 false이기 때문에 반드시 true로 바꿔놓고 쓰셔야 하겠고요. 마지막 페이지 인코딩은 JSP 페이지 자체 내 캐릭터 인코딩을 쓴다. 보통 EUCKR 우리 한글이니까 EUCKR 쓰지만 UTF 파일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신에 그거를 혼합해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같이 맞춰서 써야만 하는 거고 여기 나머지는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페이지 디렉티브 모두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페이지 스크립트 요소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페이지 요소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